한때 지중해 세계를 통합하고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일부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꼽힙니다. 로마의 법과 정치,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요인들이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국의 내부적 세력과 외부의 압박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황금기와 위기의 시작.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흔히 팍스 로마나 팩스 아로에메이에네이라 불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는 약 200년간 이어졌으며 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도로와 수로 같은 공공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로마법과 질서가 제국 전역에 자리 잡으며 체계적인 통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국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통치와 방어가 점점 어려워졌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후 제국은 점차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도전을 겪으며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부패. 로마 제국의 몰락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혼란입니다. 초창기에는 황제의 통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의 자리가 권력 투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기 3세기는 위기의 3세기 크라이서스 오브 더 서드 센처리로 불리며 로마 제국의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기로 기억됩니다. 이 시기에는 불과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황제가 교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황제는 전장에서 죽거나 암살당했고 권력은 황제를 지원하는 군대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제국의 행정과 군사 체계를 약화시켰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고 제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패와 무능이 만연했고 이는 로마의 기초를 조금씩 흔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쇠퇴. 로마 제국의 경제는 초기에는 안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국의 확장이 멈추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서 전리품과 노예를 얻어 경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장할 영토가 없어진 후에는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혔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경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필요했지만 농민과 상인들은 점점 더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농민이 땅을 떠나거나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농업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황제들은 군사 비용과 행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화폐를 남발했고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제국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둔화되었습니다. 군사적 약화와 외부의 압박. 로마 제국의 군대는 한때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제국의 방대한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병력이 필요했지만 점차 병력을 충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는 외국인 용병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은 전투에서 로마군처럼 헌신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로마의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적들은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은 북쪽 국경을 위협했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속적으로 로마의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서기 4세기와 5세기에 이르러 훈족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훈족은 게르만 부족들을 서쪽으로 몰아냈고 이로 인해 게르만족은 로마 영토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화적 변화와 동서 분열. 로마 제국의 분열도 멸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기 4세기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의 방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동서로 나눴습니다. 동쪽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 서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죠. 동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력했지만 서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지며 번영했지만 서쪽은 점차 외부의 침입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등장은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황제 숭배와 로마의 타신교 문화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서로마 제국은 서기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시가 약탈당하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더 이상 무적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476년 게르만족 출신의 장군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서로마 황제를 폐위하면서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 멸망은 끝이 아니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한 제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져 1000년 이상 존속했고 로마의 문화와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은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